저게 말이 돼? 부총관이 무릎을 꿇었다고? 도대체 저 소녀가 누구야? 한 고위 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는 칼도 쥐지 않은 작은 소녀. 공기가 멎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군졸도 장정도 시험관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이도 총부, 부총관,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한 소녀에게 예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부총관은 왜 거지 차림의 어린 소녀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게 예를 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양 도성 북문 밖 무가 시험장.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수백 명의 장정들이 갑옷과 무기를 갖춰 입고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이날은 나라에서 3년에 한 번 여는 무가 대시험. 합격하면 왕의 군사가 되고 가문의 영광을 얻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파 사이로 이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계집애가 웬일이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 입구에 누더기를 걸친 어린 소녀가 서 있었던 것이지요. 키는 장정들의 어깨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옷은 기워 입은 자국이 수십 군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맨발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하, 저것 봐라. 계집아이가 묵과에 응시한다니. 거지 주제에 감히 이곳에 발을 들이다니 당장 쫓아내야 하오. 조롱이 빗발쳤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험관이 나섰습니다. 이봐,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왔느냐? 당장 물러가거라.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놀랍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소녀, 응시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뭐, 응시? 계집의 주제에? 규정에는 여자가 응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사옵니다. 시험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감히 말대꾸를. 주변 장정들이 박장대소했습니다. 저것 봐라. 규정을 운운하네. 옷도 제대로 못 입은 것이 무슨 무관이야. 돌아가거라 계집애야.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발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장정이 소녀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썩 꺼지지 못할까? 소녀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굽혀 중심을 잡고 다시 일어섰던 것이지요. 소녀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빛, 심상치 않은데?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눈빛이 뭐가 중요하냐? 저런 것이 화를 쏠 수나 있겠어? 시험관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 시간 낭비 말고 당장 끌어내라. 두 명의 군졸이 다가왔습니다. 소녀는 품 안에서 낡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아주시옵소서. 시험관이 코웃음 쳤습니다. 뭐야, 그 누더기 같은 종이는? 하지만 종이를 받아든 순간 시험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그것은 왕명 호패였습니다. 비록 녹이 슬고 낡았지만 왕실의 인장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소녀가 대답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주셨사옵니다.
시험관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명 호패를 가진 자를 함부로 쫓아낼 수는 없는 일. 좋다. 그럼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지면 당장 나가는 것이다. 소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것 봐. 기회를 준다잖아. 어차피 첫 시험에서 탈락할 텐데 구경거리나 되겠군. 내기하지. 저것이 화살 한 대라도 관역에 맞힐 수 있을까?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험장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을 뿐이지요. 그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소녀가 어떤 사연을 품고 이곳에 왔는지를, 그리고 이 소녀가 곧 조선 전체를 뒤흔들 존재가 될 줄은. 때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어느 무간의 저택? 아버지, 오늘도 가르쳐 주실 거지요? 6살 소녀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소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오늘은 말 타는 법을 가르쳐 주마. 정말이요? 와. 소녀의 이름은 초이. 아버지 강무진은 왕을 호위하는 금군 대장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십 번 공을 세운 명장. 백성들은 그를 철벽 장군이라 불렀지요. 하지만 초이의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무진은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초이야, 세상은 넓고 험하단다. 네, 아버지. 힘이 없으면 지켜야 할 것도 지킬 수 없지. 그러니 너는 강해져야 한다. 여자도 강해질 수 있어요? 강무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마음이 강하면 몸도 따라오는 법이다. 초이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목검을 휘둘렀고 말 타는 법을 익혔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재능은 남달랐지요. 이야, 우리 딸이 벌써 이렇게 잘하다니. 아버지, 저도 언젠가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럼 내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레 군졸들이 집을 에워쌌습니다. 강무진, 역적의 무리, 당장 나와라. 초이는 잠결에 깼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강무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초이야, 숨어 있거라.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아버지, 내 말 들어라. 아버지는 초이를 다락 속에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나오지 마라. 알겠느냐? 네. 초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다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이가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다락 틈새로 초이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군졸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아버지가 무릎 꿇은 채 끌려가는 모습을. 나는 역적이 아니오. 누명이오. 입 닥쳐라. 증거가 다 있다. 무슨 증거 말이오. 나는 평생 왕을 섬겼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초이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뒤 저자거리에 방이 붙었습니다. 역적 강무진, 참수영에 처하다. 백성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철벽 장군이 역적이었다니 왕을 배신하려 했다던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었어? 초이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를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소녀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복수의 씨앗. 집은 불탔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초이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역적의 딸을 어찌 거둔단 말이냐? 썩 꺼져라.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초이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을 구걸했고 잠잘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6살 소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초이는 한 사당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초이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런. 한 노파였습니다. 얘야, 괜찮으냐? 노파는 초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자꾸나. 노파는 초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비록 누추한 오두막이었지만 따뜻한 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거라. 내일 아침에 죽이라도 먹자꾸나. 감사합니다. 초이는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노파의 이름은 기말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아가는 이였습니다. 내 사연은 묻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 있고 싶으면 일은 해야 한다. 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초이는 날마다 물을 길어왔습니다. 나무를 하고 밭을 갈았습니다. 비록 어렸지만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기말멈은 초이를 딸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야 한다? 무엇 때문에? 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하니까요. 기말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을 뿐이지요. 초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기말멈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얘야, 너는 강하게 살 거라. 할머니. 하지만 기말멈은 눈을 감았습니다. 초이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초이는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 속에서 살기로 한 것이지요. 낮에는 나무를 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초이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품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목검 하나, 그리고 손바닥만 한 무의 수첩 하나. 아버지가 평생 기록한 검법과 병법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초이는 매일 밤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검을 휘둘렀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강해지면 누명을 벗겨드릴 수 있겠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릴 뿐. 하지만 초이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라고. 4년이 흘렀습니다. 초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작았지만 근육은 단단해졌습니다.
목검을 1000번 휘두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나무를 베며 팔에 힘을 길렀고 산길을 달리며 다리에 힘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초이는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번 무과 시험 여자도 응시할 수 있대. 뭐, 여자가? 아니,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다나 봐. 하지만 여자가 무과에 붙을 리가 있겠어? 초이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회다. 무과에 급제하면 벼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벼슬을 얻으면 아버지의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준 기회인가? 초이는 결심했습니다. 무가 시험에 응시하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응시하려면 신분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초이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호적도 신분증도 모두 불타 없어졌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초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초이는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빨리 오두막으로 돌아가야 해. 그때 앞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초이가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이었습니다. 온몸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초이는 노인을 업었습니다. 비록 몸은 작았지만 수련으로 단련된 힘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초이는 노인을 오두막으로 옮겼습니다. 밤새도록 초이는 노인을 간호했습니다. 상처를 씻어주고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습니다. 노인이 신음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고맙소. 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쉬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초이는 노인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가씨, 고맙소.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이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왜 이런 산속에 혼자 사는 거요? 사연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숨길 것도 없으니까요. 초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려 죽은 일, 자신이 거지가 되어 떠돈 일, 그리고 무과 시험에 응시하고 싶지만 신분 증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는 것까지. 노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릴 거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아가씨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떠나야겠소. 어디로 가시는데요? 내 갈 곳이 있소. 노인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녹슨 호패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받으시오. 이게 뭔가요? 궁금하면 무가 시험장에 가져가 보시오. 네. 그리고 기억하시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과 실력이라는 것을. 노인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초이는 멍하니 호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하지만 이것이 초이의 운명을 바꿀 열쇠가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무가 시험장. 초이는 활터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활쏘기였습니다. 관역까지의 거리는 100보, 5발을 쏘아 3발 이상 맞춰야 합격입니다. 저것이 활을 쏜다고? 웃기는 일이군. 주변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험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작하거라. 초이는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활은 무거웠습니다. 장정들이 쓰는 활이었기에 초이에게는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저것 봐, 활도 제대로 못 잡잖아. 역시 계집애는 안 돼. 초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중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대로. 초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초이야, 활은 힘으로 쏘는 게 아니다. 마음으로 쏘는 것이지. 초이는 눈을 떴습니다. 시위를 당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관역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탁!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쑥!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에 꽂혔습니다. 뭐?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정말 맞췄어? 우연이겠지. 우연. 초이는 두 번째 화살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시위를 당겼습니다. 탁! 쑥! 또다시 정중앙. 이럴 수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탁! 쑥! 5발 모두 정중앙에 꽂혔습니다. 시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험관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합격이다. 초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두 번째 시험은 기마술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장애물을 넘고 관역을 맞춰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저것이 말을 탈 수 있을까? 말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군. 비웃음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덜했습니다. 아까의 활쏘기가 사람들을 약간이나마 긴장시켰기 때문이지요. 초이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말은 순해 보였지만 낯선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쉿! 괜찮아. 내가 다치게 하지 않을게. 초이는 말의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진정되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초이는 말을 몰았습니다. 말이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나무 울타리. 초이는 말의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팍! 말이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 좁은 길. 초이는 고삐를 당겼습니다. 말이 정확하게 좁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관역. 초이는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당겼습니다. 탁! 쑥! 정중앙. 세상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초이는 말을 멈추고 내렸습니다. 시험관이 말했습니다. 합격. 주변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것이 정말 계집애 맞아? 어떻게 저렇게 잘 타지? 뭔가 심상치 않은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검술이었습니다. 시험관과 1대1 대결. 세 합을 버티면 합격입니다. 초이의 상대는 덩치 큰 장정이었습니다. 키는 초이의 2배, 몸무게도 초이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계집애, 다칠 테니 포기해라. 장정이 비웃었습니다. 초이는 대답 대신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목검이었지만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시작. 장정이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검이 휘둘러졌습니다. 휙. 초이는 몸을 낮춰 피했습니다. 오호! 장정이 놀랐습니다. 다시 검을 휘둘렀습니다. 휙, 휙. 초이는 피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마치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도망만 치지 말고 덤벼. 장정이 소리쳤습니다. 초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이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매우 빠르게. 탁! 초이의 검이 장정의 손목을 쳤습니다. 장정의 검이 떨어졌습니다. 초이의 검이 장정의 목에 닿았습니다. 끝입니다. 시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초도 안 되어 끝난 대결. 시험관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합격. 초이는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것이 정말 계집애야? 방금 뭘 본 거지? 믿을 수가 없어. 그때였습니다. 시험장 뒤편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고위 무관이었습니다. 가슴에는 호랑이 문양, 오이도 총부 부총관의 표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길을 열었습니다. 부총관 나리께서 오셨다. 부총관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초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대가 강초이인가? 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을 어찌? 부총관이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나는 그대를 기억하오. 네. 부총관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호패. 초이가 가진 것과 똑같은 호패였습니다. 이것을 그대가 가지고 있지 않소? 초이는 황급히 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호패를 꺼냈습니다. 이게 부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것은 내가 준 것이오. 네. 시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부총관 나리가 왜 저 계집애를? 부총관이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들으시오. 이 아가씨는 나의 은인이오. 은인?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부총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석 달 전 나는 자객에게 습격당해 죽을 뻔했소.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이 아가씨가 나를 구해 주었소. 밤새 간호해 주고 약초를 구해 발라 주었소. 만약 이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 죽었을 것이오. 초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부총관이었다니. 부총관이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내 신분도 모른 채 나를 구해 주었소. 그 은혜를 어찌 갚을까 고민했소. 부총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소, 강초이. 시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부총관이 무릎을 꿇는 모습.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초이는 황급히 부총관을 부축했습니다.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아니요.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하오. 부총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들으시오. 이 아가씨는 강무진 장군의 딸이오. 강무진? 역적 강무진 말이오? 부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강무진은 역적이 아니었소.
뭐라고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총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강무진 장군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소. 나는 오랫동안 그 사건을 조사했소. 그리고 진범을 찾아냈소. 진범이요? 그렇소. 당시 역모를 꾸민 자는 따로 있었소. 그자가 강무진 장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오. 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부총관이 초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초이, 그대 아버지의 누명은 곧 벗겨질 것이오. 내가 왕께 아뢰겠소. 정말인가요? 그렇소. 그대 아버지는 영웅이었소. 그리고 그대도 마찬가지요. 그날 밤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강무진의 누명을 벗긴다.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문을 복권시킨다. 한양이 떠들썩했습니다. 강무진이 역적이 아니었다니. 그럼 그동안 누명을 쓴 거였어? 불쌍한 일이군. 초이는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으시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떳떳하게 부를 수 있어요. 이틀 뒤 무가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강초이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여무사 강초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누더기 차림의 계집애가 결국 해냈구나. 믿을 수가 없어. 초이는 방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며칠 뒤 왕이 초이를 불렀습니다. 강초이, 그대의 무용을 높이 사노라. 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왕이 말했습니다. 그대 아버지는 충신이었소. 그리고 그대도 마찬가지요. 감사합니다. 왕이 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그대 아버지의 검이요. 이제 그대가 물려받으시오. 초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검. 한때 나라를 지킨 검. 아버지. 왕이 말했습니다. 강초이, 그대는 이제 이 나라의 무인이요. 백성을 지키고 정의를 세우시오. 명심하게 싸웁니다. 그날 이후 초이는 조선 최고의 무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초이를 존경했습니다. 누더기를 입었던 소녀가 이제 나라를 지키는 무사가 되었다니 참으로 대단한 일이로다. 하지만 초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백성을 아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초이를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저도 무사가 되고 싶은데 저는 가난해서. 초이는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옷이 누더기라고 해서 마음까지 누더기인 것은 아니란다.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입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가야.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초이가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나도 했잖니?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이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옷이 아니다. 마음과 실력이다. 초이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초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나도 강초의 장군처럼 되고 싶어. 나도. 어느 날 저녁, 초이는 아버지의 묘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강하게 살고 있어요. 초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진짜 힘은 옷이나 신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이렇게 하여 누더기 소녀 강초이는 조선 최고의 무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억합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소녀, 누명을 쓴 아버지를 위해 싸웠던 딸,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준 영웅을.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과 실력이라는 것을 겉모습에 속지 마시오. 진정한 가치는 안에 있는 법이니까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던 고난 속에서도 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무인은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아니라 강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야담꾼은 붓을 놓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 남기를 바라며 편안한 밤 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짜 최고예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